잠깐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입양을 이야기하는 사남매 해피육아 해피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큰아이 입양, 그러니까 연장아라고 부르는 큰아이들의 입양과 그리고 영아 입양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저희 이제 채널을 보면은 보통 입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시거든요. 또는 뭐 입양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입양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입양 부모들은 나이대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혼하자마자 20대에 결혼을 해서 뭐 3년 지나서 30대 초반에 바로 뭐 입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빨라도 30대 중반 뭐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 아이와의 나이 차이를 조금 줄여보자. 그렇게 해서 큰 아이를 입양을 하겠다고 덥석 덤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정말 그게 이유라면 그건 조금 생각을 좀 더 해보시고 기도도 많이 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큰아이 입양이라는 게 솔직히 이제 언론에 비춰지는 큰아이 입양들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봤을 때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 고난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출산도 해봤고 영아도 제가 입양을 해봤고 큰아이도 입양을 해봤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출산과 영아 입양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제가 배 아파서 낫지 않았다는 차이 이외에는 어떤 차이도 없고요. 애착도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 당연히 아이는 뭐 10개월 저희는 10개월에 주원이가 오고 6개월에 저희 주성이가 왔는데 뭐 애착하고 말고 할 시간도 없었고 그냥 내가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니까. 초반에 이제 주원이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초반에 자다가 깨서 울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주성이 같은 경우는 처음 오자마자부터 통잠을 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뭐 누나들하고 이게 애착이 안 돼서 막 이런 것도 없고 되게 제가 낳은 거랑 진배 없었어요. 그냥 차이점은 정말 내가 배가 아팠냐 안 아팠냐 이거였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아 입양을 하는 가정들은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그냥 너무 예쁘고 내가 낳은 자식인지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 입양, 영아 입양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정말 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언제든지 하시라고, 저는 언제든지 하시고 언제든지 응원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큰아이 입양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3번, 4번, 5번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내가 이 아이를 끝까지 놓지 않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실천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주회를 입양을 하고 나서 처음부터 이렇게 쉬웠던 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족들도 다 이제 애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기라서 괜찮은데 처음에는 진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저희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하기 위해서 8개월 동안 시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었어요. 거의 뭐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그때 만나면서는 정말 저희가 이 아이한테 마음도 많이 갔었기도 했었고, 어쨌든 저는 영상을 보고 제가 선택을 해서 간 거기 때문에 애한테 굉장히 좀 애틋한 마음도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저희가 왜 연애하다 결혼하는 동시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들어왔는데 모든 면에서 저희랑 너무너무 다르니까 저희가 떨어져 살았던 기간이 6년인데 그 6년의 시간을 하루 만에 뭐 한 달 만에 이게 좁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뭐
영아 입양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새벽에 수유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조금 더 커서 왔기 때문에 새벽 수유를 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보다 더 어려서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이제 수유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면 새벽 잠 못 자고, 그리고 기저귀도 수시로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힘들 수 있고, 얘가 제대로 걷지 못할 때 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고 다녀야 되고, 아기띠 메고 다녀야 되고, 뭐 허리, 어깨, 뭐 다 아프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육체적으로 힘든 게, 신생아 입양, 영아 입양이라고 한다면, 대신에 이제 그 아이가 주는 기쁨은 더 크죠. 엄청나게 크죠. 정말 애기들 자라면서 새로운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신기하고 예쁘고, 애들이 막 그렇게 속삭이고 힘들게 하다가도 웃는 모습 한 번이면 그냥 사르르 다 녹아버리고, 이러는 게 이제 영아 입양이라고 한다면, 큰아이 입양 같은 경우는요, 초반에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주애가 예뻐요. 예쁘고, 주애가 하는 짓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예쁘고, 그렇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예뻐만 보이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저 입양 가족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큰아이 입양을 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인성의 바닥을 보게 된다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성의 바닥을 보고 나서 이 아이와의 관계가 조금씩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 인성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라는 내 자책이 들고 내 자괴감이 들고 나니까 아이가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미안한 마음도 커지고, 내가 지금 6살짜리 애랑 뭘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미 생각이 차서 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애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애착이 되든 안 되든 노력을 해서 이 아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어쩌다 보니 내가 자기 부모가 됐고, 그러니까 자기는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선택을 하면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이제 교회에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부모니까 매일매일 붙어 있으니까 화도 내고 혼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집사님들은 굉장히 잘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고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 어느 날은 그 집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마치고 나서.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갔다가 엄마 한두 시간 놀다가 나 데리러 와주세요. 이 정도인데, 얘는 그 집으로 가겠대요. 근데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 집들도 피곤할 것이고, 저희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안 된다. 다음에 토요일 날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울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집으로 가고 싶대요. 그러면은 주혜야, 너 지금 여기서 그 집으로 가면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언니랑 아무도 못 보는 거야. 이제 같이 살지 못하는 거야. 너는 이제 그쪽 가족이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 아닌 거야.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안 봐도 된대요. 그쪽 가서 그 집 가서 그 집사님한테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얘기로 들으면은 그냥 재밌고 그냥 귀엽다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희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 한 두세 달은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완전 초반이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생각해보면 걔는 그럴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저희가 부모가 된 거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정말 웃으면서 재밌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라면, 이런 것도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모님이라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굉장히 상처를 잘 받고 뭔가 소심하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뭔가 표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입양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만나 오시다가 입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봉사활동 가서 이 아이가 이제 마음에 들어와서 길게 만나다가 이 아이와 어느 정도 애착을 쌓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으로는 입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네, 그 정도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동안 봐왔던 시간들이 있고 이 아이도 엄마에게 애착을 했던 시간이 있고 엄마도 애착을 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 한들 집에 오면 뭔가의 변화는 있을 거라는 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부터 입양을 하겠습니다 하고 입양 기관에 가서 저는 큰아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라고 저는 말리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큰아이가 입양이 더 많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시설에 이제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 입양 대상 아동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시설에 남아서 연고가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자라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솔직히 입양을 많이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영아 입양을 다들 선호하시고 입양을 할 때는. 그래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는 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입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입양을 하실 때는 이제 큰아이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정도까지는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댓글들에 그렇게 이제 큰아이를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핑크빛은 아니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이 힘든 건 큰아이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도 마음적으로 힘든 거는 큰아이 입양이고요. 육체적으로 힘든 거, 그냥 몸이 그냥 좀 힘든 거는 영아 입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랫동안 5년, 6년 이렇게 만나왔던 아이라면은 그 아이를 내가 입양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추천해 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고 이제 저희처럼 한 1년 정도 입양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만나다가 입양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더 깊게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입양을 해서 극복을 못하진 않아요.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고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와 나는 그 갭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하지 마가 아니고 나의 심성을, 나의 성격 이런 거를 잘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이후에 정말 나는 이 아이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그 연령대의 아이들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굳게 각오를 하시고 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큰아이 입양을 해서 정말 제일 좋았던 거는 입양 말하기를 처음부터 바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오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이제 어떻게 해서 입양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우리 가족이 됐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있게 됐고 낳아준 엄마에 대해서도 오자마자부터 막 저희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주원이도 조금씩은 알게 됐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오자마자부터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고 오자마자부터 그 아이와 우리는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굉장히 좋고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큰아이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그렇게 입양 말하기 할 때 그런 조금은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리고 애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아무래도 영어보다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할 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는 다듬어 나가면 되는 시기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간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좁혀지는 게 힘든 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입양 아이들은 심리 지원이 되거든요. 심리 치료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제 심리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그 입양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해주시고 이제 뭐 상담도 해주시고 하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입양 가족들이 만든 기관이고 이제 그렇게 상담해주시고 집에 직접 오셔서 아이들과도 이제 상담해주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입양하시고 나서 이제 힘든 부분들은 그렇게 나누시면 되고요. 입양 가족들은 입양을 하고 나서 입양 가족 모임을 굉장히 원활하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큰아이를 입양을 해서 힘들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입양 가족 내에서 풀어갈 수 있고요. 입양 가족들끼리 만나고 그런 만남의 장이 많아지면 아이들도 그 모습들을 보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이제 큰아이들이 입양이 잘 안 되니까 큰아이를 해야지.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아이랑 입양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간단한 마음으로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잠깐!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예쁘게 봐주세요.